괜찮으시다면 한 30초 의사진행 발언할 수 있을까요? 네, 그리하십시오. 예. 예, 고맙습니다. 7분이 하도 짧아서 그렇습니다. 존경하는 성일종 위원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첫 국방위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정말 그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또 존경하는 국방장관님을 비롯해서 주요 지기자, 합참의장님을 비롯한 각군 총장님도 이 자리에 계십니다. 그래서 존경의 마음을 드립니다. 이 순간에도 어려운 여건에서 국토방위, 조국 수호를 위해서 애쓰시는 최전선의 사병, 위관, 영관급 장교들과 장군님들께도 경의를 표합니다. 다만 제가 혹시 어떤 질문에 듣기에 거슬린 부분이 있다면 이것은 우리 군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거나 우리 장관님을 비롯한 주요 지기자분들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는 전혀 아니다라는 점을 해량해 주시옵고 진지하고 성실하게 저도 질문하실 테이니 많은 도움과 가르침을 부탁드립니다. 초선 의원으로서 의사진행 발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존경하는 신원식 장관님이 취임하신 이래로 많은 고민과 고통에 빠져 계신다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군 인사권은 김영현 경호처장이 사실상 행사하고 있다. 그래서 그것을 좀 확대하고 싶어서 국방장관의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고 싶은 마음에 조국은 중장, 예비역 중장에게 휴민트 정보 조직을 장관실 직속으로 좀 갖고 싶은 방안을 검토하고 논의하신 바 있다라는 말이 있고요. 820 특기자 박모 장군을 무리하게 진급시키기 위해서 2024년 4월 양정섭 37 사령관을 경질성 인사를 하시고 현재 문 소장을 정보사령관으로 임명하셨는데 현재 문제가 되는 박모 여단장이 조복은 애 중장이 운영하는 연구소의 사무실을 지원하는 등 한 문제로 대립 하극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은 지금 괴멸적 타격을 입은 주변국 핵심 위협 세력과 적국에 대한 정보 취득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고교 동창들이 군 인사를 장악하고 있고 주요 보직자들이 충암고 출신으로 채워지고 있어서 우리 군 합참과 장관님이 어려워하신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김영현의 충암파, 신원식의 국방파가 갈등의 그 표면을 좁히기 위해서 장관님께서는 국방 정보를 직속으로 끌고 오고 싶은 욕구가 생겼는데 그것이 오늘의 국방정보망의 괴멸로 이어지고 하극상을 촉발한 원인이다 라고 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양해가 되시면 슬라이드 1 보여주시고 그걸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시면 2023년 11월에 박모 정보사 여단장이 이례적으로 진급했죠. 47기 정보사령관에 비해서 한참 선배입니다. 그리고 아까 김병주 의원 말씀도 계셨지만 존경하는 장관님께서는 조복은 중장님과 가까운 사이이시죠. 이 박모 여단장이 조복은의 힘을 받아서 장관님 곁으로 왔고 그 과정에서 영회 사무실 모처에 있는 영회 사무실 이건 사실상 휴민트의 핵심 본부라고 말할 수 있는 본부입니다. 단순히 개인 사무실이 아닙니다. 이걸 두고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최근에 조복은 이사장 만나신 적 있습니까, 장관님? 없습니다. 예. 장관님께서 이 국정원과 정보 협력에 어떤 답답함을 갈증을 느끼시고 그 820 특기 부대를 장관실 직속으로 설치하시려고 했었는데 그런 사실 있습니까? 그런 사실 없습니다. 잘 대답해 주십시오. 현재 외교부가 외교전략정보본부를 차관급으로 전환 설치하였고 통일부도 정보분석국을 설치하였습니다. 이에 상응하게 휴민트 820 특기를 장관님 직속으로 이미 국방정보본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리해서 두시려고 했고 이 과정에서 박모 여단장과 조복은의 협력이 필요했고 그 과정에서 하극상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아까 말씀하신 제보들이 많은데 동의 안 하시죠? 네, 박 여단장이 몇 단계 건너뛰어서 나한테 보고할 수 있는 그런 거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박민호 여단장이 문상호 사령관과의 갈등 내용에 대해서 보고하셨고 그 문 사령관이 원 정보본부장께도 보고했는데 한 번은 참아라 해서 보고 안 했고 그다음 한 번 더 가서 보고하니까 그때 원천이 본부장이 장관께 보고했고 그 직전 직후에 박 여단장이 장관님께 직접 해명성 보고를 했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사실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예, 잘 말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장관님 오래전부터 아시잖아요. 잘 말씀해 주십시오. 아니 누구를 사실 아니시죠?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잠깐만요. 900예단장을 예. 정보본부, 그러니까 정보사령부를 거쳐서 정보본부가 관할하는 부대인데 예. 그 부대를 끌어서 제가 왜 직속을 쓰고 그럴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당연히 정보본부장이 전체를 총괄하는 부대인데 그러니까 그거는 뭐 그래요. 그 말씀이신데 나중에 좀 장관님, 그거는 아직 슬라이드가 우리 의원님 네, 질의가 네. 끝난 다음에 네, 네. 제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슬라이드 2번 주세요. 보시죠. 1월 4일부터 금년도입니다. 1월에서 4월 사이에 군 정보기관에서 정보사 요원 명단이 유출된 것을 인지를 했죠. 그래서 4월 달에 37을 비롯한 곳에서 해당 부서, 국정원과 방첩사, 대통령실에 보고를 했습니다. 이미 4월 달에 보고했고 그때 비공식적으로 2달 정도 조사를 했습니다. 방첩사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4월에서 6월 사이에 보고 받으셨습니까? 그 사실도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보고 못 받으신 거죠? 받으신 적이 없죠? 네, 6월 초에 보고 받으신 것이 최초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3번 슬라이드 주세요. 잠깐만. 이 과정에서 군 정보기관에서 정보사 요원 명단의 유출을 인지하고 윤관 기관 여기서는 정보사뿐만이 아니고 그쪽으로 국정원과 방첩사가 되겠습니다. 통보를 했는데 그 뒤로 양모 사령관 아시죠, 장관님? 예, 그것을 경질시켰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부탁합니다. 예. 그리고 나서 올라오신 분이 이제 지금 37의 박 사령관인데 이분은 충암고 출신이시죠? 그건 전혀 정기 인사입니다. 이게 경질이 아니고 4월 달에 장성 정기사한테 보직 교체가 됐는데 저 두 사람들이 정보본부장이 의견을 반영해서 육군본부에서 의견을 또 제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 국회의원 하기 이렇게 어려운지 몰랐습니다. 7분 내에 다 끝내야 돼가지고 아예 박선원 의원님 1분 더 드리겠습니다. 예. 편하게 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저도 아직 훈련이 안 돼가지고 그 장관님께서는 정기 인사라고 하시는데요. 그 해당 사령관이 갑자기 경질된 시기와 원인 다 알지 않습니까? 임기 못 채우고 나가신 거 다 아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리고 다음 슬라이드. 예, 그 뒤로 계속해서 하극상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작년 11월 1분 더 드리세요. 인사가 되고 나서 37의 새로운 사령관이 들어오고 그러면서 다시 하극상이 벌어지는데 이 하극상이 곧 국정원과 함께 정보활동을 해서 휴민트 운영하는 게 답답함을 느낀 우리 군 정보사령부의 일부와 장관님의 입장이 맞아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박 여단장이 820 특기자가 직접적으로 장관님 곁으로 조복은 이사장이 협력을 받아서 오려고 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건 비밀 안가가 아니에요. 사실상의 본부입니다. 본부. 820 특기 본부입니다. 이것을 노출시키고 무상으로 사용하라고 했던 게 아니에요. 그냥 개인 사무실 아닙니다. 이 자리에는 절대로 인가받은 2급 이상 비치 인가받지 않은 사람 들어갈 수도 없는 것이고 위치의 존재도 알아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상황을 초래하신 분이 장관님 본인이시고 그 장관님 본인이 이 상황을 맡게 된 오늘의 현실은 충암고 라인으로부터 인사권을 해결하지 못한 그 공백을 메꾸려는 답답함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장관님은 이 사건을 처리한 본인이시자 이 사건은 피해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후에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장관님, 박선원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네. 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 의원님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대단히 표현이 송구스럽습니다만은 이 모든 거는 사실은 거의 창작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인사 보식 이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단지 그 조복은 예비역 중장이 만든 그 단체가 저도 이 사건이 수민이 떠오르고 뒤 보고를 정보본부장에서 받았습니다마는 영해 사무실을 사용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뭐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까지 포함해서 900여단장의 행위에 대해서 우리 조사본부에서 수사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관님, 네. 다른 건 몰라도요. 지금 야당 의원님들께서 질의 중에 안가를 사용하면 안 되는데 지금 사용했다라고 지적을 하고 계시거든요. 듣고 계시죠? 네. 이 부분은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합리적인 지적이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관님을 비롯한 우리 정보사 관계관들이 굉장히 정말 뼈아프게 들어야 될 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주시는 말씀을 좀 잘 들으시고 앞으로 운용에 참고를 좀 각별히 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네, 그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업무의 특성이 많은 소위 군인이 아닌 민간인 조력자가 필요한 업무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적법한지 여부는 저도 사실은 정확하게 과거에 어떻게 했는지 모르고 있고 우리 수사기관에서 이게 정말 적법한 건지 아닌 건지 만일 적법하지 않다고 그러면 그 900여단장은 그 여러 가지 또 다른 그 죄를 쓰게 돼 죄를 그 특정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이 업무의 특성이 있는 것만큼 우리 수사기관에서 정말 객관적으로 조사본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조사 결과를 보고 나중에 평가를 하는 게 좋을 듯합니다. 네, 바로 그 지점인데요.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은 저는 굉장히 일리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 네, 조사기관에 특별히 지시하시고 다 하셔서 여러 대책이나 향후에 여러 가지 국가 안보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보강할 건 보강하고 문제가 있다면 문제가 있는 것을 수술을 해서 이 부분을 대비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보충 질의 해주시면 안 되시겠습니까? 네, 이게 연결돼 있나요? 장관님, 대북 공작국의 일을, 국장의 일을, 차장, 원장이 뭐를 맡습니까?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장관님께서 대북 정보와 대북 공작 얼마나 중요한지 장관님께서 모르고 있다. 원철실 본부장 언제 보고했고 문상호 사령관 몇 번 보고했으니까 다 아는데 장관님께서 모르고 있었다 하시면 안 되고 이런 일이 생겨서 송구스럽다 말씀하셔야죠. 네, 아까 송구스럽다 말씀드렸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구체적으로 어디에 있는 거를 누구한테 좀 대여해 줬다고 하는 그런 구체적인 것은 그 디테일한 거 보고받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국가적 네, 후원에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닙니까?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한교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이십니까? 네. 한교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하게 된 건 21대에서 22대로 넘어오면서 우리 상임위원회나 국회에 새로운 트렌드가 생긴 것 같아요. 우선 위원장님이 굉장히 주도적으로 또 많은 시간을 자의적으로 쓰시는 것 같은데 우리 여기 의원님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12시 10분 8분 전인데 그럼 우리는 오전에 질의 못하고 끝나죠. 그래서 위원장님이 물어보실 것도 많으실 거예요. 그렇지만 의원님들이 질의하는 시간을 보장해 줘야지 위원장님이 마음대로 위원장님이 질문하고 싶으면 계속 질문하고 바꾸고 싶으면 마음대로 바꾸고 그건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오전에 의원님들이 한번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는 게 맞는 거지 자꾸 시간을 딜레이 시켜서 이렇게 하면 그럼 우리 위원들은 뭡니까? 좀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교 의원님.